여기 더 큰 건 이낙연 대표의 탈당이었죠. 네, 이 네. 굉장히 컸는데 이낙연 대표 탈당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분의 탈당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심정. 네. 네? 저는 이낙연 대표 같은 탈당하실 줄 알았어요? 아, 탈당할 줄 알았죠. 할 줄 알았어요? 할 줄 알았죠. 저는 예전부터 제가 방송할 때도 같이 할 때도 살 길을 아마 그쪽으로 찾을 거라고 봤는데. 아, 그래도 민주당에서 오선하고 전남지사하고 예? 민주당에서 뭡니까 총리하고 거의 대선 후보까지 갔었던 사람인데 설마 그래도 자기 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탈당하겠어요? 그래도 에이 겁만 주고 그래 내가 그 당을 버릴 순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분의 이제 개인의 어떤 정치의 퍼스널리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분이 지금까지 지금 행동했던 이것이 이분의 실체예요, 사실. 아, 지금 모습이? 네, 지금의 모습이. 이게 진짜 모습이다? 네, 이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나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정치적 스탠스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너무 과대평가가 되었던 거죠. 과대평가. 예, 되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로 이제 발탁하는 바람에 맞아요.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전남지사를 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명이 이제 거의 다 된 이제 정치인이었는데 총리로 이제 발탁되면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대선 후보로 급기야 이제 바로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하다가 대선 후보로 낙선하니까 이제 지금 탈당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당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 신념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당의 원로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의 이런 정치적 행보가 그렇게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정치 인생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도 개혁 신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는 그렇게 뭐 이상하지 차이가 않다? 없다.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낙연 다운 행동이었다. 야, 저는 뭐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일단 재밌는 게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탈당할 때 탈당 명분이 뭐였냐면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갔어. 근데 유정찬이 잔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주당 안에 있는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주당한테 지금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또 최측근 아니에요, 관계가. 민주당 안에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두 사람은 앉혀놓고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 DJ 노무현 정신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묻고 싶어. 한 사람은 없어서 나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난 있어야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 자꾸 그냥 자기 정치 하면 되지. 왜 입만 열면 자꾸 노무현 김대중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 내 노무현 김대중 정신이 없다면은 있게끔 만들어야지 본인이 그 안에서 있게끔 만들게 되고 김대중 정신은 이런 거다, 노무현 정신은 이런 거다 주장하고 그렇죠. 사람들 모으고 오히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 아니 밖에 나가서 그럼 그 정신을 찾는다고요? 아니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이준석이랑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진짜. 그러면 민주당에 없던 노무현 김대중 정신이 나가면 있나요? 이준석한테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아까 비명계 3인방이 뭐였냐면은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어요. 미래 대연합이래요. 미래 대연합. 근데 난 제목부터가 되게 의미심장해. 보통 진보에서는 미래란 말 안 쓰거든요. 이거는 보수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미래, 선진, 미래, 자유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 민주, 또 뭐 평화,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딱 이거 쓰는 순간, 야 이것도 우연 같지 않다 느낌이. 미래 대연합. 근데 여기에 오늘 다 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준석 당도 왔고, 이 누굽니까 이낙연도 왔고, 이 김태섭, 양양재도 왔고, 또 박원섭. 야 박원섭하고 또 누구죠? 그 정태근 씨가 또 당신과 함께인가? 당 이름도 웃겨요.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네. 뭐
가사 이름 같네. 그런 단어를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네. 지금 나 그래서 방언도 껴가지고 다 껴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잘 될까요? 이렇게 엄청 빅텐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대연합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영향력이 좀 클까요? 어때요? 근데 그 텐트가요. 네. 텐트가 이게 위에가 지지대가 잘 서 있어야지 텐트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텐트면은요, 그 텐트 찢어지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 텐트는 중심에 지지대가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텐트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뭔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 중심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중심이 쓰지 못하면은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전 뭐 이게 앞으로의 물론 이제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들을 비우고 한 사람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되면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여기 지금 뭐 한 10사람 되네요. 한 10사람이 다 공동대표. 네. 뭐 이렇게 되면 그 당이 되겠어요. 안 근데 사실은 여기에 확실한 기반이 있는 세력은 있어요. 누구냐면 이준석. 이준석 세력은 사실은 가장 확실하죠, 기반이. 가장 확실해. 여기서 뭐 이준석과 이낙연 둘 얘기하는데 이낙연 세력이 없어요, 지금. 사실 이낙연 이름만 있는 거지. 호남의 또 중진 뭐 그런 거 총리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무섭더라고요. 이준석 신당 지금 벌써 5만이 넘었고 5만이 넘었고 내가 이준석 신당 보면서 좀 감동한 게 있어요. 난 처음에 좀 무시했거든요. 지금 지지율 10% 이상 나오는데 저건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거야. 잘 안 될 것 같아. 나 그랬어. 난 또 이준석을 내가 싫어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준석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성장한 것 같아.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본인 정치 비전 같은 거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폭넓게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비례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렇고 천하람도 그렇고 비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역구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지역구 나가고 될 가능성이 과연 있냐? 그거 모르는 거죠.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계속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3선 3번 떨어졌잖아요. 사실 저는 노원에서 3번 떨어진 게 욕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험지 출마해갖고 3번 떨어진 거거든 사실요. 그럼 이거 사실은 뭐 박수 받아야 이렇게 놀림받을 건 아닌데 우리는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이러면 또 떨어지면 4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번에 뺏지 못 달면 이준석 정치를 못한다 그런 말도 나올 정도인데 이준석이 안전한 비례 지금 이준석이 비례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거 다 이준석 편인데 근데 비례를 포기했어요. 난 이거만으로도 이준석 신당이 사람들을 저 당에 내가 지원해야겠다 이런 엄청난 뭐라 할까 흡입력이 생길 것 같아요. 나 감동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준석 신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준석은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이제 이준석보다는 나이가 좀 더 많고 네. 정치 경험도 더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친구예요. 지금 어떻게 치고 나가지는지를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2번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을 2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한 번 탈당하고 자기가 풍참노숙했잖아요.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 번 탈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결정이거든요. 네. 웬만하면 아마 저쪽에서 선대위원장 제안하고 뭐 주겠다고 하면은 그냥 기어 들어가고 보통의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번에 탈당을 결행했잖아요. 저는 탈당을 할 줄 알았어요. 이 친구는 지금 앞으로 정치 인생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친구예요, 앞으로. 한 30년 남아있어요, 만약 정치를 하려고 하면요. 예.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본인한테. 자기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뭐 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굳이 자리에 탐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막 버리면서 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막 버리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이 친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자기 것들을 가진 것들을 버리면서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야 감동을 주게 되고 그만 사무리께서 감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무리께 감동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보수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준석이 참 다르네. 이 젊은 친구가
이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네. 이런 인식을 주면은 이준석은 크게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진보 쪽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지금 같이 좀 조용해졌지만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 그리고 지금 이 정의당에서 나온 사회당 같이 합쳐갖고 여기서도 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뭐 비례 포기한다느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지금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천하람하고 이준석 둘 다 지역구 나간다고 얘기해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수원정인가? 수원정이 거예요. 김용남 의원이 들어왔잖아요. 김용남이. 네. 원래 김용남은 이준석의 정적이에요. 정적. 엄청 싸웠었거든요. 엄청 싸웠었는데 이번에 김용남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박문규를 갖다 꽂아 놓으니까 열받아갖고 들어갔는데 받아가지고 지금 김용남이 방송 나와갖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며칠 안 됐지만 그냥 분위기가 이준석을 볼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쟤는 정치를 게임하듯이 한다. 툭하면 삼국지게 하고. 근데 진짜로 얘가 지금 삼국지에서 자기가 마치 무슨 조조인 것처럼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정적들을 막 품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락하듯이. 그냥 오히려 오락하듯이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이게 오히려. 정적을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지 목사라는 분이 준석이한테 다 먹힌다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이름은 다 쟁쟁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준석한테 마지막에 자 먹힐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다 당원들이 없어요. 당원들이 없어요 사실. 이준석만 당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이 뭐 양보해갖고 어떻게 당을 다 통합시키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당원들이 다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다 먹히는 거죠 뭐.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오히려?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지금 이 당을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당을 만들면서 첫 번째는 이제 기호 3번 싸움을 할 거예요. 기호 3번 싸움? 네, 기호 3번. 지금 정의당이 6석이잖아요. 네. 지금 6석보다 많은 이제 7석 이상을 가지게 되면 기호 3번을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준석은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한 3인을 포함해서 양양자까지 예, 4명. 4명에다가 앞으로 뭐 한 서너 명 이제 더 국민의힘 쪽에 나오는 사람들 받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기호 3번을 가지게 되면은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뭐 총선 때부터 틀리잖아요. 그렇죠. 뭐 언론의 보도부터 틀려져요. 세 번째로 나가게 되고 그렇죠. 비중 있게 다뤄줘요. 언론에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룰 수 있게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그럼 이제 3당의 지위가 보장이 되게 되고, 그다음 만약에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의석수를 교섭단체 이상, 20석 이상의 당을 가지게 되면은 제3당의 지위를 완전히 캐스팅부터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커요. 이후에 대통령 선거까지 캐스팅부터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좀 우려스러워요. 이준석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무시하지 못할 정치 세력이 클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우려스러워요. 지들끼리 이렇게 막 서로 대장하려고 싸우다가 자중지한 이러다가 텐트가 찢어지고 뭐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 뭐 그대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준석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조금 우려할 만한 정치 세력으로 바라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우려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3당이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구가 아니잖아요. 이준석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보면은 합리적인 보수 쪽이고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거 탄핵이 아니지만 특검 같은 거 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정치 세력은 바른 정치 세력은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아, 이렇게 마구잡이로 모이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정책적 이념이나 그다음에 뭐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갑자기 모인 집단들이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제3당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장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2회 제3당의 지위를 가지면은요, 여당, 야당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전국 흔들어대고 오히려? 장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정치 세력들은. 바람직스러운 정치 세력은 아니에요. 아니, 얼핏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개혁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또 정의당 출신들이 있고 민주당에서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민주당에서 보수적인 거였지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보다는 더 개혁적인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장사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팔을 흔들 수 있다? 아니 우리 당에 민주당에 나간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이 3인들 이분들이 올바른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고 자기의 뭐 정치적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나가면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한 예로 뭐 이태원 3사 이태원 특별법을 했어.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딱 내가 봤을 때 이 중에서는 이태원 3사 특별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마 없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은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충분히 저는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그럴 수가 있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독일의 뭐 민주대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구도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뭐 독일 같은 경우 3인당 뭐 공산당 뭐 이런 당들 다 있잖아요. 그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당이죠. 네. 근데 이게 이런 정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거든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갑자기 만들어진 정당들 이런 정당들은 장사예요, 장사.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 당들이 다 합쳐졌다고 쳐요. 네. 그럼 이게 여파가 클까요? 그러니까 제3당의 지위를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이상을 가지게 되면은 이후에 전국에 있어서 아니, 가지게 되면이 아니고 가지게 될까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인 것만큼 진짜로 지지율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이 빅텐트의 중심을 딱 세우고 사람들이 딱 거기에 모였다. 이러면은 우려가 돼요. 이러면은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죠. 우선 당장 비례대표를 줄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세력이 많으면은 다 지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을. 근데 이거를 흠없이 잘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경험이나 연륜에 있어서는 이낙연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새가 있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을 딱 세우고 밑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겠죠. 너 하고 싶으면 다 해.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 누구 양보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누가 봐도 이준석 이거 좀 어린애 같고 말하는 거 보면 근데 이 사람 밑에 가서 막 이렇게 그거 하려고 탈당해가지고 갔다는 게 이게 참 우스운 거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근데 오히려 이준석이 양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방송에서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아까 그 탈당 3인방 같은 경우는 이낙연한테 대선 불출마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정했어. 우리 그런 적 없다고. 근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준석은 방송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물어봤어요. 지금 낙준연대 이낙연과 이준석 연대하는데 이낙연한테 그 대선 불출마 요구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5선에 뭐 총리에 다 하고 나왔는데 나올 때는 대선 하나 보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대선을 포기하라고 하냐. 이건 정계가 은퇴하라는 소리다. 그래서 정치를 같이 하려면 당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대선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막 이준석이 방송에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면서 야 이준석이 이낙연을 오히려 품어서 이준석이 그래 머리가 좋다는 하려고 하나 지금?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워딩 자체가 지금 필요하죠. 이낙연 대표 같이 하려면은 그런 워딩이 필요한 거죠. 이낙연 대표를 자기가 모셔가는 듯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워딩을 줘야지만 이낙연 대표가 대화가 되지. 이낙연 대표는 다음 대선 후보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텐트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워딩 그렇게 하지만은 이후에 가면 얼마든지 그건 자기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죠. 총선 때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총선 때까지만. 그런데 총선을 하면은 이준석 입장에서 이낙연이 함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오늘 셋이 만나갖고 커피 했다는 건데 이준석이 이 둘과 함께하는 게 이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호남표를 가져오나요? 이게 득표에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네. 어떤 당의 신당의 안정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예, 이게 본인이 젊잖아요. 좀 연륜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당이 이후에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고 정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당이 정권을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당이야. 그럼 사람들이 신뢰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은 네.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은 그래도 뭐 대선 후보가 있고 뭐 이렇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일말이라도 좀 있어. 이런 걸 줘야 되거든요, 정당이. 그런 면에서는 이낙연과 같이 하는 게 낫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저게 그래도 이낙연 같은 중진이 총리 했던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게 뭔가 그림이 되는 그림이 되네. 예,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일반 중도층의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렇게 다 뭉쳤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어디한테 더 뭐랄까 안 좋을까요? 저는 그것은 네. 지금 그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후에 지금은 이 신당이 만들어지고 이 신당 이후에는 이제 정당이 신당은 기존 정당과 차별화를 시키는 뭔가 캠페인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우리는 기존 정당하고 뭔가 다르다. 신당은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지금도 국민의힘도 이제는 기존의 국민의힘 정당하고는 다르다.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차별화를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민주당도 뭔가 변화의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캠페인 과정 속에서 틀릴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 진짜 기존 정당과 차별화됐다. 이것들을 잘 캠페인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준석 신당이 좀 신선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의 표를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캠페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당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제 PK 중심의 뭔가 보수적 세력들이 많이 끌어안으면서 그쪽에 가면 그쪽은 이제 국민의힘의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준석이나 천하용인 같은 사람들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그 대통령 세력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전혀 변화될 모습이 안 보여. 그래서 나온 게 딱 티가 나요.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해. 보수의 대안이 필요해. 이런 모습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표가 많지는 않겠지만 박원석이나 그런 사람들 정의당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의당에 지금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낌이 나.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무슨 대안이 필요해갖고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볼 수 있게 나온 게 아니고 딱 봐도 자기들 공천 못 받으니까 나온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민주당의 대안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따라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민주당 오히려 이준석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그쪽을 줄 수도 있겠어. 근데 오히려 김종민, 뭐 이원석, 이낙연 같은 사람들 같이 하게 되는 순간 이준석 쪽으로 표를 줄까 하다가도 안 줄 것 같아. 오히려. 뭐 그러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무슨 신망이 있거나 지지를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또 형태나 이런 정치적 뭔가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감정 상할 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자마자 뭐 무슨 칼빵?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말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 더 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뭐 쏠려가고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질려버린 거죠.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후의 과정 속에서 저는 틀려질 거라고 봐요.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당의 모습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봐요. 앞으로 총선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많이 남은 거죠? 많이 남았죠. 아직도? 많이 그러니까 남았죠. 앞으로 어떤 일인지 봐야겠네요. 네. 하여간 참 낙준연대. 그럼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낙준연대 미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 자체 우선 함께 합니까? 함께 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이제 설 전후, 설 전에 뭔가 당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총선에 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는 할 텐데 쉽지가 않은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텐트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은. 그럼 키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키는 이준석과 이낙연이죠. 두 사람이 얼마큼 서로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양보하는 것도 이낙연이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낙연이? 근데 이준석이 이낙연을 하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준석은 그런 모양 형태로 할 거예요. 그런 모양 형태로 할 건데 실제로 이 당은 이준석이 주도하지 않으면은 당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원이 다 거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너지효과도 이준석이 중심 돼야지만이 나오는 당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 당이 그래도 뭐 저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당이냐 그런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준석 중심으로 완전히 다 뭉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후에 우려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당일 수는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하면 때 생각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고마워해야겠어요. 왜냐면 이준석이 갑자기 정치적인 이런 뭐라 할까 등치가 확 커진 거 아니에요. 사실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준석 그냥 당대표였지만 다 무시했거든요. 저 뭐냐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진짜 한 몇 개월 갑자기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거인이 돼버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올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고마워해야겠다.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좀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준석은 한동훈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추락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커요. 왜냐면은 좀 젊은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에 한동훈이 크게 되면은 이준석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마 본인이 나서가지고 한동훈을 저격하고 한동훈을 추락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후에. 이준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인정을 해요. 아마 그렇게 할 거고, 그것이 성공하면은 이준석이 더 클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준석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민주당에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준석과 한동훈이 크게 막 싸우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준석이 한동훈하고 좀 붙을 상황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준석이 만들 거예요, 그걸. 일부러 싸움을 걸 거고 이준석이 한동훈을 저격시키는 뭔가를 할 거예요. 야, 그러면 이준석이 더 인기가 많아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되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거네. 아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더 추락시키는 거죠. 추락되는데 그만큼 이준석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3당의 지위를 더 가지는 거죠. 야, 그것도 참 볼거리겠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후에 캠페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틀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면 민주당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좀 이슈거리가. 지금 이슈거리가 특별히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이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천 혁신. 저는 민주당의 이후의 과정 속에서는 공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천이 뭐 예전과 같은 공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혁신된 공천. 그리고 지금 뭐 다음 주부터 뭔가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뭐 국민 공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뭔가 공천이 혁신적으로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좀 스스로가 버려야 될 사람들 스스로 막 버리고 뭔가 당이 좀 변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 당이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당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런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뭐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인재 영입하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사람들이 나쁘지 않아요. 네. 되게 괜찮은데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사실은 뭐 언론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뭔가 지금 이슈를 강하게 빨리 또 선정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뭐 새로운 것보다 지난주에 있었던 네. 중요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또 오늘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와서 한 주가 있었던 이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 한 주 고생하셨고요. 네, 네. 이제 감기 완전히 떨어지시는 느낌. 예, 완전 떨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진짜 막판에 광고해야 되는데 광고 안 했어요. 광고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막판 광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어저께 우리 행복한 써니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박영미, 김사봉님이 또 이렇게 시청자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